여러분들 이번 지질박물관에서 드디어 엔트리 5쯤 들어가는 반드시 보고 있어요. 자, 변산 채석강 가본 사람 다 있죠? 변산반도. 변산반도의 지질학적으로 하면 페프라이트를 기억해야 돼요. 요번에 최근에 공부한 거예요. 이 페프라이트가 뭐냐면 변산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변산에 바닷가니까 해양의 그 유기물 진흙지층이 생길 수가 있죠. 바닷가에. 굉장히 가지런한 해저지층이 생겼고 그 유기물이 가득한 해저지층 밑에서 그 이암으로 형성된 해저지층 밑에서 마그마가 분출한 거예요. 그럼 이 마그마가 분출해갖고 바닷물하고 만나고 폭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이런 거예요. 위에 단단한 이암층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바다 밑입니다. 바다 밑에 이암층이 있고 그 밑에서 마그마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그마 뜨거운 곳에 위에 있는 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겠죠. 깨지면서 이 바다 물하고 이 마그마하고 위에 진흙층하고가 범벅이 돼갖고 굳어진 거예요. 그 사이 위에 먼저 형성된 이암층이 그대로 있는 이런 특이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죠? 예. 여기에 이제 판상으로 꽤 크게 보이는 게 위에 있던 층들에 밑에 이제 진흙, 굉장히 어려워요. 까만 거는 진흙층입니다. 진흙이 된 이암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금방 알겠죠. 석영 성분 상당히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이 뒤에 마그마가 올라와갖고 위에 있는 지층을 깼다는 거예요. 깨갖고 그대로 이제 전체가 암석이 된 요걸 뭐라고 하냐면 페프라이트를.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산반도에 가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페프라이트. 용어 기억하시고. 자, 요쪽에, 여러분들, 요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시면, 화강편맘이잖아요. 자, 화강편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화강암 알잖아요. 석영, 장석, 운모로 된 화강암이 변성이 된 거예요. 화강암은 단단한 돌멩이잖아요. 근데 이게 변성이 될 정도면 엄청난 마그마 작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강암이 마그마 작용을 받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화강편맘이라고 하고, 이거 보시면 화강편맘 안에 자, 흑운모 보이죠? 그 다음에 장석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가다가도 화강암에 장석이 얻은 거 봤어요. 이제 이걸 처음에 다 헷갈려요. 석영, 장석, 운모가 있는데 석영이 하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착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석영은 햇석으로 보이고 화강암에서 장석은 그냥 하얀 가루같이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화강암에서 하얀 성분이 많아요. 하얀 거는 무조건 장석이라 생각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석영은 또 어떠냐 하면 석영 성분은 약간 그 유리판처럼 뭐랄까 바짝바짝거려요. 장석은 바짝바짝거리지 않습니다. 약간 가루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얀 가루, 장석. 그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금방 느껴요. 장석. 석영 보세요. 좀 검틱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석류석이 들어있죠. 가넷이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위에 뒀어요. 요거 찍어갔어요. 요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데가 드물어요. 예. 그걸 보시면 석영보다 장석이 훨씬 큰 면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만나는 돌의 60%가 장석입니다. 수수 이야기죠. 장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석은 빗물에 녹습니다. 장석이 빗물에 녹은 걸 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자, 운모 한번 보세요. 백운모. 백운모는 보기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엄마들 전기 다리미 할 때 다리미 안에 운모판이 들어갔는데 흑운모는 흔합니다. 백운모는 육상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큰 게. 자, 왜 그럴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백운모가 왜 드물까? 그래서 그 분자식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백운모는 열을 좀 받으면 장석으로 다른 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장석하고 특히 정장석하고 백운모는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어요? 바뀝니다. 백운모. 자, 정장석. 네, 나왔죠? 백운모. 네, 자, 됐습니다. 자, 이 백운모 굉장히 큰 거 보이죠? 그래서 백운모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모스코바이트. 예, 이야기했죠? 바로 모스코바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유리창으로 했대요. 저만큼 크니까요. 예, 유리창으로 하고. 자, 알바이트가 뭐겠어요? 요게 바로 나트륨 장석입니다. 나트륨 장석. 예. 그 다음 정장석. 자, 정장석 잘 보냈어요. 정장석은 약간 주황색을 띱니다. 예, 정장석. 예.
수정하고 여러분들 이만큼 것 헷갈릴 다른 강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하고 헷갈릴 수가 있나 하면요. 석고가 결정된 거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석하고 수정 큰 거를 초보자들 잘못 헷갈려 버려요. 자, 그럼 방해석도 이만큼 크게 됩니다.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각도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 동전을 갖고 스크래치를 내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강도가 석영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냥 외무를 봐갖고 속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정동이라 그래요. 자, 이런 공간이 생기면 결정이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지하 한 10km 밑에서 자라는 겁니다. 정동 구조.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석영 광맥이 생기면 뜨거운 열수, 뜨겁다 해도 몇 도냐 하면 200도에서 한 400도 사이에 열수가 지나가면서 그 뜨거운 물에 녹아있는 금, 골드가 이 석영 강맥 속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은 반드시 석영 강맥에서 거의 90% 이상 찾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도 그렇습니다. 우라늄도 석영 강맥에서 찾아집니다. 이쪽에서 7번째, 요거 꼭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황철석. 네,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머릿속에 마음의 상상의 이미지를 항상 갖고 갔어요. 여러분들 거의 바깥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황철석은. 이게 황철석입니다. 예. FeS2. 예. 저 휴안석은 그 안티몬하고 설퍼. 이거는 철하고 설퍼가 결합한 겁니다. 황철석. 황철석은 지구 역사 전체에서 언제냐 하면 인터미디에이트 오션 기억납니까? 황철석은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0억 년을 대표하는 강물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얼마죠? 20억 년. 좋아요. 20억 년 이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20억 년 다음에 19억 년에서부터 10억 년이니까 그 10억 년이잖아요. 간단히 20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그 10억 년 동안을 지질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인터미디에이트 오션 시기라 그래요. 그걸 중간량 시대. 또 다른 고유명사로 편빌트 오션이라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지구 전체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해양이 2개 청으로 갈라졌다 봐요. 그래서 바다는 깊이가 한 4,000m쯤 되는데 표청 한 200m, 빛이 들어오는 200m에는 플랑크톤이 강합성을 해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가 강합성을 해갖고 그 위에는 시아노박테리아의 세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은 200m에서 4,000m까지 바다 깊이의 90% 그 영역은 누가 장악했냐면 황산염 환원세균이 장악을 했어요. 황산염 환원세균. 다시 말해서 어쨌든 황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하고 관련이 있는 황에다가 수소 붙이면 뭐가 돼요? 황화수소죠. 황에다가 수소 빼내고 그 수소 자리에 철을 갖다 붙이면 뭐가 돼요? 황화철이죠. 바로 그 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깼나요? 네. 하루도 계산해 다시 한번. 그래서 황을 볼 때는 내가 항상 강의할 때 그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산소가 나오면 그대로 올라가면 대기 중에 20억 년 전에 산소가 없었잖아요. 그때 산소 역할을 했던 산소의 사촌 동생이 누구냐 하면 황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왜죠? 주기율표 같은 쪽이잖아요. 따라오셨나요? 바로 산소가 있으면 바로 밑이 그잖아요. 체외각 전자가 동일하게 같잖아요. 6개. 따라오셨죠? 그래서 그 화학적 성질이 황하고 산소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를 볼 때는 산소가 있으면 산소하고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내가 보통 강의했잖아요. 첫째 수소하고 결합하면 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산소 대신 황을 갖다 열라는 거예요. 황하고 수소하고 결합하면 황화수소가 돼요. 그럼 황화수소는 뭐예요? 기체잖아요. 그럼 어디서 많이 나와요? 황화수소 어디서 많이 나와요? 바로 화산에서 나옵니다. 됐죠? 해저 화산에서 황화수소가 나오면 바로 황을 이용하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화산 지역에 황화수소에서 수소를 훔쳐가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시아노박테리아가 물에서 뭘 훔쳐가요? 수소를 훔쳐가는 거예요. 이걸 또 10년 동안 이야기를 해줘도 20년 동안 반복해도 20년 동안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건 1,000만 원짜리입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생명체가 글루코스, 포도당의 분자식이 뭡니까? 수소가 12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에서 생명은 이산화탄소긴 한데 더 근본적인 게 수소예요, 사실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려면 수소를 어디서 훔쳐와야 돼요. 그래서 수소를 맨 처음에 박테리아들이 어디서 훔쳐왔느냐 하면 수소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첫 번째 기체 상태 수소가 있었잖아요. 기체 상태 수소는 어디 있어요? 토성, 목성에는 무지하게 많아요. 별에는 70%가 수소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카이스트에서도 내가 강의할 때 카이스트 그 똑똑한 학생들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야, 지구에 수소가 기체 수소가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지구과학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체 상태 수소는 지구에 거의 없어요. 0% 없어요. 유일하게 액체 속에 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C하고 H하고 O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원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C는 원래 있잖아요. 생명 부분. 그러면 O는 어디서 왔을까요? O가 바로 이산화탄소에서 온 겁니다. 됐죠? 그러면 유일하게 2배로 많은 수소 12개는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은 수소를 어디서 갖고 올 건가? 근데 수소는 분자 상태의 수소는 우주에 많은데 지구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근데 유일하게 수소가 다른 거하고 결합한 기체 상태의 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화수소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그럼 기체 상태의 수소니까 황만 띠내면 통째로 수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황세균이라고 그래요. 세균에 황이 붙은 세균이 많아요. 황세균이 바로 포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를 황화수소, 그리고 화산지역에 가면 황화수소에서 수소만 띠내버린 거예요. 그럼 황만 툭 떨어져 나오겠죠. 그러면 황의 색깔이 뭡니까? 노랗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산지방에 가면 노란 가루가 나와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 노란 가루를 내가 화이트 섬에서 찍어 먹어봤잖아. 그러면 황이 내 혀에 들어가면 혀에 침 물에 딱 결합하면 황산이 되어버리잖아요. 톡 쏘요.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잖아. 그 현장에서 그걸 느껴야 돼요. 찍어갖고 황가루입니다. 그럼 순수한 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순수한 노란 가루가 보이면 여기서 황 박테리아가 묵고 산 흔적이구나. 네. 찌꺼기 내버린 거예요. 황이라는 거. 그럼 뭘 훔쳐갔겠어요? 수소를 훔쳐간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포당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황이 독립돼갖고 황 원소 자체가 바닷물로 들어와요. 바닷물 속에서 이게 일어나요. 바닷물 속에도 플랑크톤이 강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황 박테리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 속에 황이 들어오면 이걸 바닷물 속에 철가루하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약해 드릴게요. 자, 황하고 수소하고 결합하면 황화수소. 그 다음에 그 수소 띠내고 철을 갖다 붙이면 황화철. 그걸 하는 박테리아를 황산염 하는 세균이라고 그러고, 그게 지구상에 10억 년 동안 지구 바다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위층에는 물에서 수소를 띠내는 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가 살았고, 그 밑에서는 황화수소에서 수소를 띠는 황산염 하는 세균이 살았다. 그래서 이 황화철은 진짜 지구 생명의 기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위처럼 생겼어요. 결정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광산업자들이 항상 이게 탄광 이렇게 광도를 만들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꼭 그 금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foolish gold라 그래요. 바보 금. 광산업자들이 금인 줄 알고 막 좋아하다가 금은 아닙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리. 예. 그 다음에, 자, 이 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순수한 구리입니다. 그래서 금, 은, 구리. 요거는 왜 인류가 이용하게 됐냐면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단원소 금속입니다. 다른 거하고 결합 안 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기에 은하나 금화가 출현했고 하는 것도 청동기시 다 이런 것들이 엘리먼트 상태로 유리되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자, 방에서 이제 보셨죠? 요게 지금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사막의 장미입니다. 장미꽃처럼 보이죠? 석고입니다. 예. 이게 중동 지방에 우리 건설업자가 가갖고 뭐 가다가 땅만 조금 파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게 옛날에 바다 위치였다.
무조건 기본 지식. 석회암이 나왔다, 석고가 나왔다, 옛날에 바다미치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입의 세계 테마경에 저쪽에 남미편 할 때 그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실험하는 게 나와요. 이래갖고, 그 남미 그쪽에 있는 칠레 그쪽 사막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제가 석고를 찾았습니다. 기급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내가 그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고요. 다큐멘터리 봤더니 나사 과학자가 바로 내가 있던 그 사막에서 석고를 찾아갖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시연을 했어요. 네, 안 본 척하고 했는데 진짜 놀랐어요. 석고는 물을 딱 보면요. 이제 이 보통 석고, 이건 경석고는 아닌데 저 석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뒤에 석고 CaSO4에 점 찍고 2H2 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물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경우의 석고는 거다가 이 석고 이렇게 단단합니다. 이렇게 조금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물을 보면요. 나도 놀랐어요. 사막에서 석고를 발견해갖고 한 주먹 잡아갖고 페트병 물을 갖다 붓더니 쪼물락쪼물락 했더니 반죽이 돼버린 거예요.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타카마 사막이 뭘 증명하느냐 하면요. 지구상의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사막에 석고층이 남아있다는 말은 제대로 된 비가 안 내렸다는 거죠. 비가 계속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녹았었죠. 그 자료를 봤더니 그쪽에 있는 그쪽에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인데 인구 한 100만 되는 도시에도 근데 자료를 봤더니 지난 100년 동안 제대로 된 비가 안 내렸대요. 예. 그런데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럼 괜히. 자, 됐죠? 석고 나오면 무조건 바다밑이다. 그리고 사막에도 석고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또 놀랍게도 몽골 고비 사막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석고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자, 질문. 몽골 고비 사막에서 왜 제가 석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지난 목요일 또 강의했어요. 바로 그 몽골 고비 사막이 3학년 고생대 때 뭐냐면 고아시아 바다입니다. 네. 아시아 바다가 증발하고 나니까 석고가 고비 사막에 있을 수밖에 없죠. 됐죠? 네. 좋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일본의 사실은 어쨌든 국가적 재정이 탄탄해야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일본의 근대화되는 메이지 유신이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 뭔지 압니까? 혹시 아는 사람? 예, 은입니다. 예. 그래서 남미에 가면 라플라타 강이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은이란 말입니다. 좋아요. 은이란 말이 라틴어하고 그리스 두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라플라타가 아르헨티나도 은이란 말이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큰 강 이름이 라플라타 강입니다. 라플라타도 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은광은 어디였냐 하면 남미의 포토시 강산입니다. 세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종 때 요 무렵에 조금 더 오래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도 은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광에서 광석에서 은만 속 빼내는 취화법이라는 특수한 재련법을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장인들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은을 채굴 하는 걸 어쨌든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장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은을 채굴해갖고 취화법으로 은을 재련하는 이 방식이 곧장 일본에 건너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거 지금 근대사 하는 사람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은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의 경제적 바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먼저 그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목 못 받다가 취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철 다 나왔네.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저 침철석이라고 있죠. 자, 보세요. 침철석이라고 영어로 뭐라 해놨어요? 괴사이트. 괴테가 강물을 3,000종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괴테를 기념해갖고 저 침철석, FeOOH. 자, 강의 시간에 뭐라 그랬죠? 지구상의 토양 색깔을 결정하는 세 개의 강물. 자, 기억납니까? 허마타이트. 그 다음에, 자, 요거, 괴사이트.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깁사이트. 예. 요게 지금, 괴사이트, 침철석, 그 다음에 갈철석. 예. 능철석도 있는데, 적철석, 알죠? 예. 적철석.
그 다음에 Fe3O4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그네타이트. 예. 자철소. 다 있어요. 자, 자수정. 자, 보크사이트 분자식 보고 왔어요. 이게 바로 알루미늄 원석입니다. 예, 알루미늄 원석입니다. 그래서 보크사이트에 AlOH3잖아요. 기억납니까? AlOH3 되면 이게 그 토양이 붉게 된다 그랬죠. 라테라이타. 요거 지금 보면 약간 붉은색 보이죠? 자, 그 다음 형석. 형석 요거 드뭅니다. 단지 보기 어렵습니다. 형석은 뭐냐 하면 CaF2입니다. 플로우르, 엘리먼트, 중일부 9번, 플로우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형석에서. 자, 요거는 형광을 띠죠. 형석은. 네. 자, 주석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적으로. 호주에 가면 큰 주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 뭡니까? 구리하고 주석이잖아요. 네. 주석. 자, 이쪽 석고 이제 마음껏 한번 보세요. 석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진짜 장미꽃처럼 보이죠? 이거 사막의 장미라 그래요. 석고. 네. 근데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아까 왜 수정하고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 보여줬죠? 자, 어텐션. 속겠죠? 네. 내가 몽골에서 속았어요. 몽골에 동굴에 들어갔더니 이게 동굴 전체에 있게 내가 그걸 수정으로 했는데 그게 논란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내 자료나 모든 걸 봐도 수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논문 더 깊이 조사를 안 하고 논문 한 편 러시아 쪽 논문을 보고 그냥 나레이션을 쭉 했는데 방송에 나갔어요.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랬는데 한 사람이 혹시 그거 석고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애매하게 논문도 애매하게 적어놨더라고. 근데 지금 심정으로는 아마 그게 석고가 맞을 거예요. 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완전 수정하고 왔죠? 예. 예. 진짜 이런 걸, 예. 이건 100만 원짜리야. 석고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자, 이쪽에 보시면 방해석. 자, 방해석도 보세요. 저렇게 놔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보시면 아라고나이트하고 방해석을 분자식을 보면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열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칼사이트라 그래요. 칼사이트. 근데 요게 침착되는 조건에 따라서 요게 두 개 약간 달라져요. 예. 자, 그 다음에 공작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구리의 원석입니다. 구리, 공작석. 예, 구리 저 들어가 있죠? 전부 다 보시면 분자식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저 분자식 분해할 수 있겠나요? 분해 한번 해보세요. 좀 물이 그냥 나와버려요. 예. 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대요? 예.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CO3가 돼 있죠? 저다 이산화탄소 빼내버리면 산소 하나 저쪽에 갖다 붙여주고 하면 물이 나옵니다. 예, 방에서. 자, 능망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텐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잠깐 앉아보세요. 이거 통째로 배우는 거, 통째로 이야기.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쪽을 잘 보면, 네, 좋아요. 이쪽에 보시면, 능망간석은 CO3에 Mn이 붙었잖아요. 됐죠? 자, CO3가 전기가 얼마입니까? CO3가. 마이너스 이가죠. 됐죠? 자, 어텐션.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이가 모으면 되죠. 자, 플러스 이가의 금속 양이온 불러보세요. 네, 철도 될 수 있고, 망간 될 수 있고, 구리 될 수 있고, 마그네슘 될 수 있고. 자, 그냥 이야기했어요. 뭐든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 해가 보여줬잖아요. 거의 한 30개 강물이 요 원리만 알면 다 알아요. 뭐다? CO3가 마이너스 이가니까요. 자, 왜 CO3가 마이너스 이가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CO3가 마이너스 이가가 나왔다면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이너스 이가가 됐느냐. 그거다가 양성자 2개 갖다 붙이면 뭐가 돼요? H2CO3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탄산이라 그러잖아. 자, 그래서 박문호 박자세식 학습법이 나온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기본 패턴을 암기를 하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황산, 염산, 질산, 탄산 됐죠? 자, 다시 한 머릿속 따라보세요. 자, 황산, 질산, 염산은 좀 뺐어요. 염산은 좀 다른 양입니다. 황산, 탄산, 질산,
규산. 산이 붙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죠? 산성물질이잖아요. 산성물질이 정의가 뭡니까? 양성계를 방출할 수 있죠. 그러면 질산, 황산, 규산이라면 양성자를 방출할 수 있으니까 양성자가 원래 붙어 있었잖아요. 붙어 있어야 내가 줄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양성자가 붙은 상태로 붙여보세요. 황산 같으면 SO4가 마이너스 2가요. 그러면 양성자 2개 오면 되죠. 탄산이 CO3가 마이너스 2가요. 양성자 2개 오면 되죠. 그게 양성자 2개가 탄산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황산은 SO4니까 마이너스 2가 양성자 2개 오면 돼요. 그러면 야들이 수용력 속에는 산성물질은 여러분 황산 본 적 있나요? 저는 실험실에서 노상 봤어요. 황산은 걸쭉한 물입니다. 물 같아요.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는다는 말이요. 물에 녹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산성물질이 들어가면 곧장 양성자 2개를 방출해버려요. 됐죠? 즉 방출한 상태, 잘 들으세요. 황산에 양성자 2개를 방출하면 SO4만 남고 그게 마이너스 2가가 되잖아요. 그럼 야들이 한마디로 순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앙금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플러스 2가는 누구든지 오는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O4가 마이너스 2가가 되고 뭐든지 플러스 2가만 오면 무조건 박수 보내겠다. 그렇게 그럼 플러스 2가에 금속이 왔을 때 결합된 그 강물을 황산형 강물이라고 그래요. 수십 종류가 있어요. 됐죠? 두 번째, 탄산은 탄산이니까 수소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 이름을 다 이야기해 줄게요. 탄산이란 말은 탄은 탄소고 산은 산소입니다. 됐죠? 그러면 탄하고 산을 붙이면 CO가 되잖아요. 그럼 전기를 맞추려 하면 일단 그게 마이너스 2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가 된 그걸 전기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양성자 2개가 붙어갖고 탄산수가 돼요. 탄산이 돼요. 근데 탄산수는 곧장 탄산은 물에 넣으면 곧장 양성자 2개를 방출해버려요. 그럼 다시 CO3 2가가 되잖아요. 그럼 탄산의 CO3 2가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플러스 2가 오면 내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플러스 2가를 띤 주기율표에 플러스 2가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원소는 CO3하고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종류가 몇 개냐면요. 한 50개나 돼요. 지금 이 순간에 50개 강물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요거에 몇 개 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CO3에 뭐가 온다, 먼저? 구리도 올 수 있어요. 구리 이가 있으니까. 철도 올 수 있어요. 그걸 능철석이라고 그래요. 또 망간이 올 수 있어요. 망간은 다 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다 가장 장애 홈런을 친 결혼식이 뭔지 알아요? 이른바 세계적 결혼식이. 칼슘이 온 거예요. 그 결혼식을 칼사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CO3 마이너스 이가에 뭐가 된지 안 묻겠다. 플러스 이가는 무조건 내가 결혼해 주겠다 해서 생긴 강물군을 탄산염 강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강물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황산염 강물, 탄산염 강물 이게 주인공입니다. 황산염 강물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하면 석고입니다. 탄산염 강물의 압도적인 대표 주자가 석회암입니다. 됐나요?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주기율표를 일단 여러분들 훈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박사학위 하고 나서 연구소 다시 들어가고 반도체 실험 내지 다 해도 노생한다고 10년 동안 보내고 그러니까 뭐 강물 하나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너가 반도체 실험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숙달을 많이 했는데 세포에 대해서 혹은 광물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명색이 박사인데 이 박이라는 게 뭡니까? 넓고 넓어야 되는데 넓기는커녕 내 전공 내놓고는 나도 깜깜했으니까네. 그래서 실험을 계속하면서 이거 아니다 해갖고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그때 내가 지질박물관을 한 15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물학을 혼자 공부하면서 내가 있는 연구소가 에트리가 여기서 걸어가면 30분도 안 돼요. 점심시간에 한 30분 빨리 나와갖고 점심 생략하고 운동화 신고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서 딱 오면 한 2시간을 혼자, 사람 거의 없잖아요. 혼자 이 강물을 보고
끝없는 대화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 과정을 지난 10년 사이에 매년 한 3번, 4번 했다 하면서요. 내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그 과정을 안 거치면 말짱꽝입니다. 10년 다시 이야기해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정도 이게 어려웠냐면요. 지금 이거는 간단해요. 제가 아까 유무남하고 뭐 섬노감, 이거 봐도 헷갈려요. 보고, 이미지 딱 그려보고, 잠깐 바깥에 나가고 10분 딴 거 보다가 내가 그 이미지가 딱 보면 알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다 그 멘탈 리뷰 찍어요. 아, 요런 패턴, 요런 찍고 다시 나가고. 그러기를 3번씩 한 때도 있어요. 화가 나요, 너도. 그래서 내가 강의 중 그러잖아요. 강물을 바깥에서 이게 무슨 강물이라 맞출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나중에 저 밑에 가면 보이는데 이걸 슬라이싱을 해갖고 평강 현미경 보고 이거 다음 엑스레이 분석을 하고 해갖고 이게 섬노갑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탁 보고 이게 무슨 암석이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몽골이나 가나 저 서우주에 가면 진짜 필요한 지점, 그 현미경 돌릴 수 없잖아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지금 무슨 암석이다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질박물관을 진짜 좋아하고 1년에 서너 분 사람 데리지 말고 딱 서울에서 KTX 딱 내려와갖고 이 오픈한 시간 딱 들어가고 혼자 그 전에 공부 쫙 했다고 와갖고 이어서 성부를 봐야 돼요. 1년에 그런 식으로 한 서너 분 딱 하고 몇 년 지나가면 그때서야 서서히 보여요. 보여요. 그 다음부터 진짜 막 너무 놀라워요. 자, 다시 갈게요. 황산염 강물, 탄산염 강물, 그 다음 질산염 강물 몇 개 없어요. 자, 인산염 강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산염 강물을 모르면 우리가 생물학을 못해요. DNA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자, 중요하도록 가장 중요한 탄산염 강물. 몇 종류? 100종류가 넘습니다. 주기율표에 자, 이렇게 약간 100종류까지 되나? 이러는데 실제로 따지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중으로 막 들어가고, 자, 탄산염 강물 100종류 되는 거 한 이야기 해줄게요. 자, CaCO3 같으면 석회암이죠. 그러다가, 그거 칼슘을 하나 빼내고 마그네슘 하나 집어비우면 뭐가 되냐면 돌로마이트가 돼요. 그것도 탄산염 강물이에요. 따라하셨나요? 돌로마이트는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강물이 황산염 강물입니다. 황산염 강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석고입니다. 탄산염 강물의 대표적인 압도적인 게 석회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산염 강물은 인해석입니다. 자, 인해석은 내일 자연사박물관에 가서도 메인 주제를 하는데 인해석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제2산소혁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제2산소혁명은 스노볼 어서 이론하고 관계 있고 대략 7억 년에서 6억 년 사이에 전 지구가 1km 빙하로 덮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km 빙하로 덮인 이 사건이 결국은 빙하가 깨집니다. 지구 온도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 10배 정도 되는 강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출된 대륙이, 자, 7억 년 전에 대륙에 숲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7억 4억 7천만 년 신로아기 때, 이때쯤에 최초로 녹색 식물이, 이끼 식물이 지구를 덮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대륙은 7억 년 전에는 대륙은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대륙에 노출된 강물이 다 이로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대규모로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물에서 비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아시겠어요? 질소 비료는 간단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도. 근데 인산 비료가 가장 핵심입니다. 전 세계 해양에서 인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자, 인산이 왜 생명체에 중요할까요? 자, 질문. DNA. 그렇죠. DNA가 아데닌 과닌 시토신 연결해가 32개 만들 때 옆에 꺽쇠로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인산이잖아요. 인산이 안 들어오면 세포가 분열을 못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서해안 갯벌에 강물을 타고 인산염이 서해 바다로 안 들어오면, 갯벌로 안 들어오면 서해 바다 조개들이 다 폐사합니다. 예. 왜 폐사하느냐 하면 인산이 들어와야 세포가, 조개가 살이 통통 찐다는 말이겠어요. 세포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세포가 생기려면 DNA를 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DNA를 카피하려면 무제한적인 인산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해양 생명체들이 가장 부족한 게 인산하고 나중에 또는 철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인산이 부족한데
그래서 인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가 있으면 인산만 들어가주면, 온도만 높고 인산만 들어가주면 20분마다 분열을 해버려요. 이게 몇천 년 만에 지구 전체를 뒤덮어버려요. 근데 인산이 부족해갖고 정식을 못한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바로 스노볼 어스 빙하가 녹고 태풍이 강하게 불고 그 다음에 대륙이 노출된 대륙에서 인산염이 분해돼갖고 인산이 바다로 대군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노볼 어스가 깨지고 나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니까 온도가 10도 정도 올라가면 생화학 반응이 2배로 빨라집니다. 새끼를 무지하게 많이 놓습니다. 세포를. 그런데 인산이 생화학적인 세포를 분열을 많은데 해도 인산이 없으면 분열을 못해요. 온도가 높으니까 생화학적이 빨리 일어났고 인산이 공급해 주니까 제때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몇백만 년 만에 지구 표면이, 지구 바다가 모두 시아노박테리아로 덮여버렸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진짜 입이 먹힙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20억 년 전에 1%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6억 년쯤 되면 21% 올라가죠. 누가 이렇게 올려줬어요? 1%에서 20%까지 누가 올려줬어요? 그걸 제2산소혁명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 제2산소혁명의 결정적 과학물이 뭐냐면 인산염 과학물입니다. 이제 정리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물을 아는 것이 무슨 뭐 어떤 간단한 생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구상의 대기 조성을 바꾸는 이 게임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마무리할게요. 탄산염, 속으로 해서 탄산염, 석회암, 황산염, 석고, 인산염, 스노볼 어스하고 색한 제2산소혁명하고 링크됩니다. 요거는 지금 내 이야기한 요거는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썼는 책에 그 대목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 정도 하고. 자, 이번에 8번째, 이 자연사박물관, 지질박물관 가서 8번째 봐야 되는 게 이내석입니다. 자, 보세요. 뭐, 전문가는 모르지 뭐. 이거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내석입니다. 보시면, 인산, 우리가 TCL 사이클이나 해당 작용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GP6 할 때, 6번째 카본에 인산이 붙었다 할 때 PO32 하잖아요. 요 PO4로 나오잖아요. 네, 요겁니다. 요게 칼슘이 분해됩니다. 네. 자, 어텐션.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산 칼슘이 우리 인간의 뼈가 사실은 그냥 칼슘이 아닙니다. 인산 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보통 CaCl이 탄산 칼슘이면 산성이 녹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산성이 어떻게 생기냐면 젖산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골격근이 뼈잖아요. 그렇죠? 골격근에 근육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골격 근육이 운동을 하면 젖산이 생기잖아요. 그 근육 속에 만약 뼈가 있다면 석회암이 있다면 녹아요. 요게 우리 장년도내가 강의했던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뼈는 탄산 칼슘이 아니고 인산 칼슘이라는 거예요. 젖산에 안 녹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요것도 굉장히 드문 강물입니다. 양기석. 예. 자, 보세요. 남정석. 자, 남정석. 분자식 보세요. 예. 저거 금방 분해할 수 있죠? Al2O3에 SiO2가 결합된 거죠. 예. 자, 속으로 또 적어 놓으세요. 남정석, 규선석, 예, 홍주석. 요 세 개가 전부 다 분자식이 동일합니다. Al2, SiO3입니다. 그런데 왜 요게 세 가지 다른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 요게 변성암인데 화학식은 같은데 압력하고 온도 조건에 따라서 페이지를 달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적어 놓으세요. 지질 온도계. 네. 지질학자들이, 암석학자들이 어떤 강물을 찾는데 규선석이 나오면 그 지점에 압력하고 온도를 알아요. 그 다음에 만약 홍주석이 나오면 압력하고 온도를 알아요. 네. 홍주석, 규선석, 예, 남정석. 예, 그걸 동질 이상이라 그래요. 예. 또 남정석 있죠? 예. 자, 어텐션. 자, 9번째. 다 왔습니다. 10개 하면 자, 요 강물 강의 끝나요. 9번째. 여기 와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사문석. 자, 사문석을 잘 보시면, 자, 뱀무늬처럼 하얀 줄이 보이죠? 네.
저걸 확대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성면이 나와요. 됐죠? 성면을 바로 줘서 나옵니다. 예. 예. 성면이 바로 사문석에서 나옵니다. 이게 제가 200세기 태망의 둔라이튼에 가갖고 그 산에서 발견했는데, 성면은 뭐냐면 돌석자 그 면직물 할 때 그 면인데, 네로 황제가 저걸 갖고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그리고 1900년까지 불란서에서도 저걸 갖고 직조기로 갖고 배를 짰어요. 지금도 저걸 어디서 쓰느냐 하면 전도 선임 보는데 그 소방수들, 예, 음악에 들어가서 뜨는 거. 이 성면이 공산품이 3,000 종류가 나와요.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문석, 성면, 자, 투각섬석. 저것도 보면 성면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면이 두 계열입니다. 투각섬석 계열하고 사펜타 계열 나눕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나트륨 장석인데, 혹은 미사 장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사란 말이 뭐냐, 마이크로 틸트 됐다는 거예요. 경사가 살짝 졌다는 거예요. 자, 운모에 좀 지금 미용 화장품이나 온갖에 드는 일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산업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요 사문석에 보면 성면 해놨죠? 예, 확인해 보세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요 보면 성면 그냥 보이죠? 이게 이제 규폐증 일으키기 때문에 성면 나온 거 다 지금 폐광했습니다. 예, 도로 차단하고 그럽니다. 투각섬석. 자, 이제 연옥을 보세요, 연옥. 어텐션. 연옥은 굉장히 중요한 게 고대 동양문화권에서는 귀족이나 황제들이 죽으면 심지어 옥으로 갖고 수의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게 이제 영생, 생명을 아주 이롭게 한다 그래서 연옥 연기인데, 연옥하고 강옥은 다릅니다. 네. 강옥은 그 파이로젠 계열입니다. 연옥은 성면하고 같습니다. 분자식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장이나 뭐 이런 조각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옥 공예품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게 옥을 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면은 뭐냐 하면 요게 그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하고 성면이 어떤 차이냐 하면요. 성면은 국수 가닥이 그대로 있는 거고, 옥은 국수 가닥이 엉겨 붙어 갖고 밀가루 수제비가 된 거야. 됐죠? 그럼 밀가루 수제비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국수 가닥이 그냥 나오면 국수 가닥이 우리 폐로 들어가면 허파를 찌르겠죠? 간단히 이해됐죠? 네. 그 정도 차이입니다. 네. 금속의 특징은 뭐냐면 광물은 쪼개져요. 금속은 쪼개지지 않아요. 휘어지지. 두 번째, 금속은 광물은 90%가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암염이 광물이잖아요. 나트륨 플러스 염소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을 한 거예요. 근데 금속은 결합 양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금속은 그냥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 결합에는, 자, 구리가 금속이잖아요. 그러면 구리가 28번이죠. 28번 전자가 28개요. 그러면 구리를 만들 때 천문학적으로 많은 구리 원자에서 전자 한 개가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들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됐죠? 그런데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 자유전자가 빛이 들어오면, 포톤이 들어오면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택이 보이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금속은, 저쪽 따라서 금속은 왜 깨지지 않고 휘어지느냐 하면 원자들이 완전 3차원 배열로 청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속은 이렇게 하면 그 청상 자체가 휘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예. 광물은 왜 쪼개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물은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모 판때기를 하면 판상으로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 말은 잘 들으세요. 요 판상 하나하나가 알루미늄 4면체, 알루미늄 8면체. 자, 기억해 놓으세요. 네, 요건 옛날에 강의를 했는데, 규소 4면체. 간단히 말하면 피라미드 비슷합니다. 면이 하나 죽었는, 그러니까 면이 4개인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면이 몇 개입니까? 5개잖아요. 따라오셨나요? 양면에 동서남북 있고 밑에 하나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면이 5개인데
면이 4개로 해도 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을 삼각형 3개를, 정사각 3개를 붙이고 하나를 밑에 붙이면 되잖아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 쓰는 SiO4 해갖고 -2가 쓰잖아요. 이게 규산형 강물의 가장 핵심 구조입니다. 그걸 사면체라고 합니다. 사면체에서는 꼭지점에 전부 다 산소가 있어갖고 산소가 4개가 들어가고 가운데에 실리콘 하나가 있는 겁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렇게 된 사면체로 된 피라밋이 이 면상에 쫙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층에는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알루미늄이 코어로 들어가 있는 팔면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따라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 이 규산형 강물은 여러분 지금 우리 회장님도 그랬는데 뭐 일라이터 그다음에 뭐 혹은 뭐 좀 하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맨 위층은 SiO4 사면체, 밑에는 Al2O3가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팔면체. 요게 1대1로 되어 있는 걸 고령토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게 사면체 하나, 그 다음 팔면체 하나, 그 밑에 또 사면체 하나, 2대1 구조로 되어 있는 거가 지금 아는 여러분들 스맥타이트, 일라이트, 뭐 온갖 그 토양하게 나오는 그것들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따라오세요? 사면체하고 팔면체 구조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악유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악유풀이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주로. 그 금속 플러스 이가가 이 두 층을, 자,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붙어있는 산소 4개가 있잖아요? 산소는 마이너스를 떼요. 그래서 야들 플러스만 딱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빗물이 들어가면 상황이 되면 야가 뜯겨져 나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면체가 뜯겨져 나가고 이걸 판상으로 쪼개진다 그래요. 밑에 있는 팔면체가 뜯겨져 나오면 그 속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빠져나오죠. 그 빠져나온 가들이 강물에 흘러 들어가고 40억 년 태고의 바다에 들어가고 우리 세포 만들 때 들어간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강물학을 모르면 생명의 기원을 유추할 수도 없어요. 태고의 바다는 굉장히 산성입니다. 온도는 150도. 굉장히 강한 산성의 물질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그게 곧장 중성으로 대기로 바뀐 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대기물로 녹아 들어갔고 그 탄산이 일단 됐잖아요. 그 탄산의 양성자 2개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바로 칼슘이 들어가고 대규모 석회암이 생깁니다. 방해석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죠. 석회암이 변성된 겁니다. 압력보다 방해석이 됐고 지금 복굴절이죠. 방해석 있고 자 보세요. 이 방해석하고 수정이 같이 있잖아요. 구별 못해요. 이런 걸 많이 봐야 돼. 구별 못해요. 유일하게 저 칼날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끄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을 봐갖고 내가 깜빡했다니까. 수정처럼 보인다니까. 색깔로. 무지하게 많이 봐야 돼. 저 다 석회암들입니다. 알아요. 방해석, 석회암들. 능망간석. 저건 그 준보석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능망간석. 해중석이, 자, 어텐션. 해중석 다 보고 갔어요? 이게 1960년도, 1950년도 대한민국 수출 1호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 텅스턴 원석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대구에 있는 광산에서 해갖고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 수출에 거의 뭐 한 반을 차지하고 이렇습니다. 대한중석. 아시죠? 이게 해중석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실리콘은 뭡니까? SiO2에 그 산소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 와서도 그 봤잖아요. 3나노 그 패턴에 있는 거 같잖아요. 이만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SiO2가 아닙니다. 그냥 SI입니다. 오케이? SiO2로 하면 잘 들었어요? SiO2를 부른 이름이, 자, 적으세요, 이런 거는. SiO2를 부른 이름이 첫 번째,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석영. 두 번째, 모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정.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실리카라고 합니다. 실리카, 유리, 석영. 다 같은 말입니다. 모래,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주성분이 SiO2입니다. 근데 실리콘은 달라요. 실리콘은 SiO2에서 산소가 빠져나간 순수한 원소 Si입니다. 그럼 그 색깔이 어떠냐면 저는 실험실에서 많이 봤어요. 회색입니다, 회색. 예. 근데 그 Si가 실리콘을
자르는 그 각도에 따라 갖고 실리콘에다 압력을 가하면 실리콘 그 결정이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그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게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게 굉장히 정밀하게 딱 일정한 그 Y컷, 뭐 C컷 그러는데 그 자르는 그 면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물을 잘라갖고 양면에다가 전극판을 갖다 넣고 전압을 가하면 그 결정이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40, 50년 전에 그걸 해갖고 시계 하면 기본, 시간의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정시계라고 합니다. 자,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수정시계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텔레비전에 8석 라디오,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3석 뭐 이랬잖아요. 그 트랜지스터.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실리콘을 자른 그 결정면을 전압을 가하면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 주파수가 바로 CPU 클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86, 386 말의 기원이 바로 실리콘 결정면에 그 실리콘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주파수입니다. 그게 바로 PC의 CPU 클락을 결정해주고, 그래서 컴퓨터 진화하는 건데 386, 486, 586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메가헬츠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기가헬츠까지 막 가는데, 그게 실리콘에 전압을 가하면 실리콘 결정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이러면 기본 클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전자적으로 옮길 때 그 기본 클락을 만들어주는 게 이 실리콘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정치 용어로 386세대, 586세대 하는 그 용어의 뿌리입니다. 자, 이거 58. 58도 분자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SiO2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강택 난다고 했는데 호주에 유명하죠. 58. 예. 단백질 58. 물이 들어가 있는 SiO2. 좀 더. 105. 그렇죠. 됐죠. 예. 자, 이건 전기석 유명하죠. 대단하죠. 전기석. 예, 강호. 예, 좋아요. 공작석, 구리. 예. 자, 갑시다. 예. 터키석. 이거 구리 원석입니다. 구리 말고 터키석. 공작. 자, 수정. 예. 터키석. 자, 다이아몬드 한번 보세요. 와, 이거 다이아몬드 있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뭐 따로 강의를 해야 돼요. 워낙 길어요. 이게 한 600kg까지도. 10억 년, 20억 년 걸려요. 만드는. 지구 내부를 알 수 있고, 이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가는 불순물이 멘틀청의 불순물 원소하고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구과학이 중요해집니다. 다이아몬드. 자, 그 정도.